독일에는 벤츠 택시가 있다며 놀라던 우리들. 안녕하세요, 라이크잇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BMW 택시, 벤츠 택시 등 고급 수입차 택시를 모는 개인 택시 운전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엔 포르쉐 911 개인 택시 사진이 화제가 되었죠. AS도 불가능한 LPG 개조 비용까지 생각하면 이분들은 택시기사를 취미로 한다는 말이 납득이 가는데요. 여러분, 신형 제네시스가 택시로 거리를 다니는 장면이 해외에서 이슈가 되는 세상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네시스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제네시스 택시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뉴스가 우리에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요. 제네시스가 해외 시장에서 고급차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생산 순위로는 이미 세계 4위를 달성했지만 글로벌 고급차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걸음마를 갓댄 수준인데요. 제대로 된 풀 라인업이 올해 완성될 정도로 고급차 시장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제네시스 브랜드. 진입장벽이 높아도 너무 높은 세계 고급차 시장에 제네시스의 이름을 달고 나온 지 이제 5년. 브랜드 이미지를 쌓는 시간이 최소 50년이라는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차가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고급 세단 제네시스 G80은 차량 관련 공정성으로 유명한 영국 BBC의 탑기어에서도 E-클래스, BM5 시리즈의 라이벌차로 소개되고 있다는데요. 깐깐하고 독설 가득하기로 유명한 탑기어 구독자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고 합니다. 나는 당연히 이 한국 럭셔리 자동차를 살 거야. 내 생각엔 이 한국 차는 렉서스 LS400이 좋은 이유와 같은 이유로 좋을 것 같아. 바로 품질 관리. 20만 마일을 달려도 문제 없을 거라고 확신해. 전면부는 벤츠 CLS, 후면부는 아우디 A7, 그리고 벤츠 S클래스의 인테리어, 훌륭한 작업이다. CLS, A7, 그리고 S클래스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야? 언제부터 CLS에 쿼드 슬림 헤드라이트와 오각형 모양의 그릴이 있었냐? 다 좋은데 현대배치를 자랑스럽게 착용할 순 없는 거야? 뭐가 문제야? 렉서스, 인피니티, 아큐라와 다른 게 뭔데? 한국이나 일본에서 고급 모델은 자체 배치를 달고 나온다고. 현대 에쿠스, 도요타 센츄리, 도요타 크라운을 봐봐. 1973년 처음 개발한 포니의 성공 이후 언 40년. 2020년 1분기 기준 한국의 자동차 생산 순위는 세계 4위.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량은 세계 5위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온 결과 단시간에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기에는 성공했지만 소비자들에게 고급차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더욱 힘든 일이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잠깐 설명하자면 미국 중저가 자동차 시장에서 이미 좋은 이미지로 입지를 굳힌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80년대 말부터 LS, Q45 등 고급 세단을 내놓았지만 중저가 브랜드, 소형차라는 인식으로 인해 좋은 성능과 디자인을 가지고도 판매가 부진하였고 결국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본이라는 국가 브랜드 잠재력을 완전히 배제한 새로운 맞춤형 서양식 브랜드로의 위장을 택합니다. 혼다는 아큐라라는 얼핏 들으면 유럽의 신생 브랜드 같은 이름으로, 마츠다는 아마티라는 이탈리아의 유명 바이올린 제작 가문의 이름으로 위장을 해야만 했으며, 닛산은 인피니티, 도요타는 렉서스라는 자국 일본인들은 발음하기조차 힘든 생소한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메이커 숨기기 전략은 세계적인 명차와의 경쟁에 어울리는 전략이었는데요. 일본보다도 후발주자였던 한국은 고급차 시장을 위해 어찌 보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15년 현대는 어디에서도 현대라는 회사명을 찾기 힘든
자동차 제네시스를 내놓습니다. 특히 올해 나온 제네시스 G80 모델은 내외관 디자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본 제네시스 택시라는 기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신형 제네시스 G80 택시에 대한 해외 유저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내 도요타가 G80을 본 후 한마디 한다. 젠장할. 한국 차가 내 일자리 다 뺐네. K900 옆에 있는 신형 G80을 보니 반갑군. 옆에 기아차 운전자가 보고 놀랐는지 궁금하네. 첫 번째 사진을 보고 난 확실히 놀랐어. 택시 멋지네. 근데 사진 속 저 흰색의 G80은 광고에서 보던 G80보단 안 예쁘다. 멋지긴 한데 내 눈엔 렉서스 LS가 더 좋아 보여. 미쳤다. 완전 멋지잖아. 한국에 가서 저놈을 한 번만 몰아봤으면. 미국 출시를 기다리는 건 너무 고통스러워. 꼭 그 이유만은 아니지. 아마 한국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할 거야. 코로나에서도 안전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행진하며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러는 와중에 단 한 건의 폭력도 발생하지 않는 나라잖아. 하지만 짜증나는 것도 있긴 하지. 말 그대로 모든 곳에 있는 과속 카메라 때문에 과속을 할 엄두를 못 낸다는 거. 동감한다. 한국은 존경과 공손함을 중요하게 여기지. 한국에 방문했었는데 다들 너무 친절해서 감동했었어. 미래와 전통의 비빔밥처럼 같은 시간 안에 있지. 아,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 신형 G80은 마치 먹이를 찾고 있는 상어의 모습처럼 보여. 내가 볼 땐 우리 호주에서도 곧 택시로 볼 것 같다. 저 G80 택시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없어. 독일의 큰 도시에서도 E클래스 택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S클래스는 흔하지 않잖아. 사진 속의 G80 택시를 보니 한국은 아직 불법 썬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나봐. 부럽다. 호주는 가솔린 모델만 나올까? 가능성은 없겠지만 디젤도 나왔으면. 난 아직 제네시스 초기 모델밖에 본 적이 없는데 G80 초기 모델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더라.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몇 년 전에 모나코에 갔었는데 거기서 마세라티 기블리 택시를 봤어. 한국은 원래부터 G80의 전신인 에쿠스를 택시로 사용해왔어. 아마도 저 G80 택시를 타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할 거야. 일반 소나타 택시를 타는 게 더 싸니까 좋지. 글로벌 시장에 얼굴을 내민 지 이제 5년이 조금 넘은 신생 제네시스이기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 여부를 말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지만 해외 커뮤니티에서 제네시스 택시가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고급 세단 시장에서 제네시스가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 진동 현상, 경고등 문제 등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차량은 없고 최신 차량일수록 결함이 없는 차량들은 드물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고급차 브랜드로 도약하는 제네시스가 되길 응원합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려요.